상대방 상황과 내 상황을 알고 싸우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고, 내 상황은 알지만 상대방을 모르고 싸우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상대방 상황도 모르고 내 상황도 모르고 싸우면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 손자병법이 이르는 말입니다. 손자병법은 고대 중국, 옛날에 누군가 죽간 대나무에다가 써놓은 것을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오나라 손무라는 사람이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중국인 사업가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손자병법보다 더 유용한 병법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고구려 영계소문이 남긴 김해병서, 신라 무어대사가 남긴 무어병법, 조선 문종 때 신진법, 선조 때 쓴 것은 고조선부터 이성계 전투까지 상세히 기록한 종국병감, 임진왜란 때 류성룡이 만들어서 이순신 장군한테 전해준 증손전수박약,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남긴 학의진, 팔도진, 그 외에도 많은 병법이 있는데, 우리 선조들이 남긴 병법이 손자병법하고 다른 것은 나를 알고 적을 안다 해도 운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 운을 가늠해야 한다. 운을 중시한 것이 손자병법하고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순신 장군 병법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연구가 되는 독창적인 전술이 아니겠습니까? 손자병법은 13편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편은 첩자, 간첩을 이용하는 5가지 방법을 적어놨습니다. 그 지역 주민을 간첩으로 쓰는 인간계, 적의 벼슬아치를 간첩으로 쓰는 내간, 방간은 적의 첩자를 역이용하는 것, 사간은 첩자가 허위 정보를 전달하게 하는 것, 마지막 생간은 간첩이 정보를 가지고 살아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는 것. 정보전은 군사 부분뿐만 아니라 현대에 와서는 산업 스파이 활동이 진양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했는데 1,500개 기업 중에서 1,300개 기업이 스파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치약회사 콜게이트, 이 회사 회장이 어느 치약회사 사장이 선물한 악어 모형을 자기 집무실에 뒀는데, 회장 부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악어 모형의 눈을 보니까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초소형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간의 기밀이 유출되었다고 소송을 걸고 해서 미국에서 그런 소동이 있었죠. 기업끼리도 이 지경인데 국가 간에는 오죽하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간첩질로 연명하는 북한이 있고, 음흉하기로 소문난 중공이 옆에 있고, 또 저쪽에는 치밀하기로 유명한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중국 여자 간첩이 나타났다고 호떡집에 불이 났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한국 지국장이면서 인터넷 피플닷컴 코리아 대표인 미모의 이 여성, 이름은 주옥파. 이 여성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이 여성하고 접촉한 강원도지사 최문순이 강원도 춘천의 축구장 170배 한중문화단지 차이나타운을 건립한다는 게 밝혀지면서부터인데, 이 때문에 강원도가 중국 것이 되는 게 아니냐 등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십만 명이 이 사업을 철회하라고, 그리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탄핵하라는 요구를 청원을 청와대에 넣고 지금 있습니다. 춘천뿐 아니라 동해안 그 아름다운 고장이죠, 정동진에도 중국몽 도시를 세운다면서 이미 17만 평의 땅을 사들였다는 소식과, 홍천에도 이런 차이나타운이 들어선다는 게
추가로 알려져 가지고 강원도지사가 강원도를 중국에 팔아먹는다면서 공사 현장에 연일 반대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옥파는 1975년 중국 흑룡강성에서 태어났으니까 올해 46, 40대 중반이죠. 중국 북경에 있는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한국으로 와서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중한 문화 차이에 관한 소고 등 20편의 논문을 썼고 10종의 한국어 관련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2011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입사를 해가지고 인민일보가 운영하는 인터넷 미디어 그 인민망 대표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사진에서 보듯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인사 중 이 여자가 안 만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경기도지사 등 전국 지자체장들과 유독 많이 접촉을 한 게 눈에 띕니다. 신문사 지국장인데 개발, 투자, 경영에 관한 협약 활동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보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는 것 같습니다. 중공정보부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 MSS 미인계로도 유명합니다. 이들 미인계에 넘어가 가지고 국가 기밀을 전달한 것이 밝혀져 가지고 여러 명의 일본 자유대 장교가 자살한 일도 있고 2008년도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 수행원들이 이들 미인계에 넘어가서 술 마시고 하룻밤 보낸 다음에 고급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그리고 서류 뭉치들을 몽땅 분실해가지고 영국이 발칵 뒤집힌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 항공기 엔진 제조사 제너럴 일렉트릭 우주항공 기업 핵심 기술자들을 포섭하려다가 FBI에 체포된 사건 등등 미국과 세계는 지금 중국 정보부와 첨예한 첩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옥파 이 여성 말고 또 한 명의 중공 미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0대 중국어 강사 겸 인민일보 한국 대표처 이사인데 이름은 안은주라는 미녀입니다. 이 여자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이 그 얼마 전에 SBS에서 2회 2번 방송을 하고 조선 역사를 너무 왜곡한 드라마다 그래가지고 방영을 중지했죠. 이 드라마를 제작한 회사가 이 안은주가 대표로 있는 자핑 피처스로 밝혀져 가지고 안은주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 회사는 한국 대형 제작사들하고 그리고 유명 드라마 작가들하고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이런 사극 드라마에 투자할 계획을 밝혀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었죠. 중공이 한국 문화 공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유로 이 안은주도 주옥파하고 같은 흑룡강성 태생인데 이곳은 조선족이 많이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주옥파나 안은주가 아주 유창한 한국말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들이 조선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은주는 중국에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한국국민대 의상학과 디자인과를 졸업했습니다. 중국어를 교육하는 천지인 이사 겸 강사인데 주옥파와 함께 인민일보 한국 대표처 이사입니다. 주옥파가 우리나라 개발에 관여한다면 안은주는 문화활동을 하는데 이 여자는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중국어 발음을 정확히 하기 위해 만들었고 한글은 옛 한문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600년 전 훈민정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많이 합니다. 군부대하고 협약을 맺고 장병을 상대로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이 닦아놓은 1대1로를 따라가자 이런 선동성 강연을 하고 국회에서도 한글은 한문을 제대로 읽게 하려고 만든 것이라는 강연도 해왔습니다. 전 세계가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마당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소속원들이 우리나라 군대와 국회
그리고 각 대학에서, 그리고 자기네 전파망이죠. 중화TV를 통해서 이런 강연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세종실록의 훈민정음은 그 한글은 고조선 시대 때에 만들어진 가림토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국 한문도 이 가림토가 원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민일보하고 이 한글 공정을 벌이는 중국어 교육관 천지인하고 한국 역사를 왜곡하는 드라마를 만드는 자핑코리아, 이 세 개 회사는 서울 이 세종로에 있는 같은 빌딩에 있습니다. 세 개 조직의 총책은 황희경이란 사람입니다. 안은주가 대표로 있는 자핑코리아는 그 한국 유명 드라마 작가들 계약을 맺고 한국의 대형 드라마 제작사들하고 협력을 지속하면서 한국 방송사들은 덩달아 맞장구들을 치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이라고 아시죠? 공자학원은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60개의 나라에 117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미국 연방수사국 국장은 2018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 사상 선전 그리고 스파이 활동을 하는 곳이라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공자학원은 미국에서 반중공 활동을 하는 인사들을 감시하는 거점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지금 서방 국가들은 이 학원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리고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2020년 말까지 미국 안에 있는 모든 공자학원을 폐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공자학원은 우리나라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외국어대 20개가 넘는 대학에 지금 설치되어 있고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노예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투자를 하면서 경제를 잠식하는 것보다 우리 젊은이들한테 나라의 역사를 부정하게 하고 조상을 모독하게 쇠뇌하는 것이 더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도 길을 써서 우리 젊은이들을 쇠뇌해가지고 주사파를 만들고, 주사파가 된 종자들은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북한의 간첩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민간 노동당에 소속되어 있는 간첩이 있고, 조선인민군 군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간첩 두 종류가 있는데, 노동당 소속은 노조를 만든다든가 교육계, 법조계, 종교계, 문화계 등 각계 민간 단체의 종북 조직을 결성을 해가지고 결국 꼭두각시 정권, 삶은 소대가리라고 모욕을 해도 찍소리 못하는 그런 정권을 세운다든가 하는 공작을 하고, 인민군 소속 간첩은 전면전 또는 지역별 무장 폭동을 주도할 공작질을 하는데, 박정희를 암살하러 온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 미얀마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저지른 폭탄 테러, 강릉 무장 공비 등등 이런 무장 공비를 침투시켜가지고 암살, 폭파, 테러, 그리고 천안함 폭침, 광주 민주화 사태 같은 지역별 무장 폭동이 일어나면 거기에 침투해가지고 폭동을 주도하고 이런 임무를 하는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정찰국이 이런 군부 간첩들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2009년 2월달 이 주사파들이 웬만큼 뿌리를 내리니까 총참모부, 정찰국, 작전부, 대외 정보조사부 등 군부와 민간 간첩 지휘 조직을 통합해가지고 대대적 조직 개편하는 것을 보면, 북한 간첩 조직은 때에 따라서 이름과 조직을 바꿔가지고 실체를 숨기면서 손자병법이 이르듯 한국 내 주민을 첩자로 쓰는 인간
우리 지도층을 간첩으로 쓰는 내간, 우리 정보기관을 이용하는 방간,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간, 간첩을 보호하는 생간 등등 변화무쌍한 공작질을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간첩들이 활동하기가 좋은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정보기관을 역이용해가지고 우리 기밀을 파악하는 방간질을 하는 큰 효과를 보는데, 지금 우리 정보기관 수장이 누가 되셨는지요? 박지원 전 의원이 중앙정보부장이신가요? 손자병법에서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면서 간첩 활용을 이르지만, 우리 선조들이 남긴 병법에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했듯이, 우리나라는 중국 대륙과 일본 해양 세력 중간에 위치해 고조선, 고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침략을 당했는데 기적과도 같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서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 민족에게는 자로 재는 듯 계산하는 병법을 뛰어넘는 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이란 민족 정서에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건데, 북한의 유물 공산주의는 우리 민족 정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운을 넘을 수 없어서 그들의 권모술수 쇼는 뽀록이 나고 결국 사멸할 것이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